안녕하세요. 방콕 코딩 캠프 CSS 강좌입니다. 이번 시간은 박스 모델에 대해서 전 시간에 했던 거에 대해서 박스 모델을 만들었을 때 박스 크기가 실제 엘리먼트 크기랑 달라서 왜 이렇게 커지지?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박스 사이징 보더 박스라는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속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레이아웃 잡을 때 플로트 속성으로 div를 가로 배치해요. 가로 배치했는데 패딩과 보더 크기 때문에 가로 배치가 안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때 박스 사이징 보더 박스라는 속성이 절실하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박스 사이징 보더 박스는 너무너무 중요한 속성이에요. 자, 먼저 이론 설명 드릴게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왼쪽에 코드 보시는 것처럼 박스라는 이름을 가진 div 보셨죠? 이렇게 박스라는 이름을 가진 div 하나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위드스는 600픽셀 주고 하이트는 50픽셀 줬어요. 자, 그러면 위드스가 600픽셀 줬고 그 다음에 패딩을 20픽셀 줬어요. 그리고 보더 10픽셀 줬고요. 그리고 뭐 텍스트 얼라인 센터 뭐 이런 건 중요하지 않고요. 라인 하이트 중요하지 않고 폰트 사이즈 이런 것도. 자, 그러면 위드스 600픽셀을 줬잖아요. 그러면 600픽셀짜리 박스가 나왔어요. 원래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600픽셀짜리 박스.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이 이 코드로 만들게 되면 박스 사이즈는 총 660픽셀짜리 위드스 박스가 만들어져요. 왜냐하면 600픽셀로 위드스를 줬죠. 그리고 패딩을 20픽셀 줬어요. 그러면 왼쪽에 20, 오른쪽에 20. 그래서 총 40픽셀이 더해지죠. 그리고 보더 10픽셀 줬죠. 왼쪽에 보더 10픽셀, 오른쪽에 보더 10픽셀, 총 20픽셀. 그래서 여러분이 600픽셀짜리 위드스로 박스를 만들었지만 실제로 브라우저에서 출력될 때는 660픽셀짜리 박스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계산했던 거랑 틀려지죠. 그래서 예를 들어 600픽셀짜리 두 개 div를 플로트 레프트 시켜서 가로 배치를 딱 하려고 해서 그래서 1200픽셀짜리 전체 레이아웃을 만들려고 했는데 전체 레이아웃이 안 돼요. 왜냐면 600픽셀로 생각했지만 패딩과 보더 때문에 660픽셀이 됐으니까 곱하기 120픽셀이 오버된 거예요. 자, 그래서 실제 컨텐츠 사이즈 안에 포함시키는 거예요. 그게 박스 사이징 보더 박스라는 속성을 쓰게 되면 여러분이 패딩을 얼마를 주던 보더를 얼마를 주던 위드스라고 정해놓은 이 안에서 움직여요. 박스 사이징 보더 박스 속성을 주게 되면 그런 거예요. 곧 초기 여기 보시면 초기 너비 값에 추가된 패딩 값과 경계 보더 값은 포함시켜서 600픽셀 안에서 해결을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실제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HTML 기본 구문 만드시고요. 실제 크기 계산 박스 사이징 보더 박스죠. 자, 그러면은 자, div 하나 만들고요. 근데 이제 div로 제가 클래스 네임을 쓰면은 좀 헷갈리실까요? 클래스 네임을 좀 안 썼는데 클래스 네임을 쓸게요. div인데 박스라는 이름을 가진 div. 이 안에는 박스 사이징 보더 박스라는 속성을 쓰게 될 거예요. 자, 미리 보기 할게요. 자, 그러면은 이제 스타일로 해서 박스를 그려볼게요. 스타일. 자, 박스라는 이름을 가진 div죠. 자, 클래스명이니까 점으로 시작합니다. 박스 셀렉터. 자, 박스 위드스 600픽셀. 하이트가 뭐 300픽셀.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보더 패딩 먼저 하죠. 패딩 20픽셀. 자, 먼저 이거 먼저 하지 말고 이제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600픽셀짜리 보더 10픽셀 솔리드 레드.
자, 하이트가 너무 크네요. 한 100픽셀만 할게요. 자,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보더를 그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보더까지 포함하면 10에서 총 660픽셀이에요. 보더는 일단 빼고요. 보더 대신에 백그라운드 컬러를 라이트 그레이 정도로 넣을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하면은 이 박스는 정확하게 600픽셀, 위드스 600픽셀 짜리예요. 그런데 보더 10픽셀 솔리드 레드라고 넣었어요. 자, 그리고요. 그리고 패딩 20픽셀 자, 넣었어요. 그러면 실제로 이제 박스의 사이즈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600픽셀이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패딩 20 더하기 20, 패딩 20 더하기 10에서 40, 그리고 보더 10 더하기 10에서 20, 60픽셀만큼 늘어난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걸 방지하는 게 바로 박스 사이징 보더 박스. 제가 보더 박스를 넣게 되면 사이즈가 줄어들어요. 자, 줄어들었죠. 왜 줄어들었냐면 박스 사이징 보더 박스는 최초로 준 위드스 600픽셀 안에 모두 들어와라라는 거예요. 자, 그럼 방금 전에 이론 보여드렸던 것과 동일하죠. 그러면 이걸 왜 하고 있는 건지 실제로 이런 이론 예제만 가지고는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려울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실제로 박스 사이징 보더 박스가 어떻게 쓰이는지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다음 강의부터 우리가 포지션 속성을 배워서 배치하는 걸 전문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때 하게 될 플로트라는 속성인데 미리 한번 해볼게요. 왜냐하면 박스 사이징 보더 박스가 도대체 이걸 왜 쓰는 거야 라는 거를 여러분들한테 확인시켜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는 뭐 실습이라기보다도 여러분들이 레이아웃 잡을 때 이제 이렇게 해요. 컨테이너란 이름을 가진 div에 div 이렇게 3개를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 레이아웃 잡을 때 이렇게 해요. 자, 컨테이너 div width 1200픽셀. 자, 그런데 보이지 않는 박스이기 때문에 눈에 안 들어오죠. 그래서 임시 보더, 템포러리 보더 한번 그려줄게요. 1픽셀 솔리드 레드. 자, 됐어요. 자, 그러면 컨테이너라는 거는 1200픽셀짜리를 가지고 있어요. 자, 제가 화면이 너무 크죠? 예. 1200으로 하지 말고 화면이 좁으니까 제가 900 정도만 할게요. 자, 됐어요. 그러면은 컨테이너 블락 요소를 중앙에 보낼 때 어떻게 하죠? 블락 엘리먼트 마진 오토를 주게 되면 중앙으로 오게 되죠. 지금처럼. 자, 됐습니다. 나중에 다 되면 이거 지울 거예요. 자, 그리고 컨테이너라는 이름을 가진 클래스 밑에 div. 오랜만에 셀렉트 하죠? 자, 클래스 이름이 컨테이너라는 이름을 가진 거 밑에. 자, 스페이스 그냥 스페이스 아니라고 그랬죠. 하위 선택자라고 그랬어요. 컨테이너라는 이름을 가진 클래스 밑에 있는 div 곧 얘 3개를 셀렉팅 한 거예요. 선택한 거예요. 자, 그러면 div 자, 먼저 백그라운드 컬러 넣어줄게요. 라이트 그레이. 자, 왜냐면 이제 백그라운드 컬러가 없으면 제대로 되는지 보이지가 않으니까. 자, 됐죠? 그 다음에 보더 1픽셀 솔리드 블랙으로 넣었어요. 자, 그 다음에 위드스는 300픽셀. 자, 300픽셀짜리 300 곱하기 하이트 300. 자, 그러면 300 곱하기 300픽셀 300픽셀짜리를 div는 블록 요소니까 한 줄에 하나밖에 못 넣죠. 세로 배치가 돼요. 그런데 얘를 가로 배치하는 거예요. 자, 보더도 넣고요. 패딩은 한 뭐 10픽셀 정도 넣을게요. 자, 됐습니다. 그러면은 위드스가 300, 하이트가 300짜리 이 div 3개를 가로 배치해서 레이아웃을 만들려고 해요. 그러면 우리가
플로트 레프트라는 속성을 주게 되면 가로 배치가 돼요. 그런데 마지막에 1, 2, 3번 마지막에 있는 애가 가로 배치가 안 되고 밑으로 떨어졌죠. 왜냐면 지금 이거 매우 중요한데 일단은 자, 이 자리로 얘가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이 자리로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공간 자체가 이게 300픽셀이 아닌 거예요. 300픽 위드스가 300이 아니니까 이 300짜리 div가 이 안에 못 들어가고 밑으로 떨어져 버린 거예요. 왜냐면 보더 그리고 패딩 값이 추가돼서 결국엔 얘가 300픽셀 만큼의 값을 못 갖기 때문에 마지막에 있는 div가 못 들어간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박스 사이징 보더 박스를 주게 되면 보더랑 패딩을 다 300픽셀 안으로 포함시키니까 단 1픽셀도 틀리지 않게 중앙으로 단 1픽셀도 틀리지 않게 정확하게 300픽셀짜리 3개 900픽셀 곧 컨테이너가 900픽셀이니까 이 안에 정확하게 들어오죠. 해볼게요. 박스 사이징 보더 박스. 자, 정확하게 들어오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어마어마하게 중요하다고 한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레이아웃을 만들 때 분명히 이런 식으로 만들어요. 자, div 3개인데 우리 4개 했어요. 자, 4개 했으면은 예를 들어 900이면 나누기가 좀 힘드니까 1000으로 할게요. 1000이니까 위드스 250짜리. 왜냐면 정확하거든요. 250짜리 div 4개가 1000픽셀 곱하기 4니까 1000픽셀 정확하게 들어오죠. 그런데 박스 사이징 보더 박스를 여러분들이 만약에 모른다면 이걸 정확하게 안에 넣으려면 250 곱하기 4 1000 그 다음에 얘 곱하기 4 얘 곱하기 4를 더한 값으로 컨테이너 위드스 값을 바꿔줘야 돼요. 너무너무나 무식한 짓이죠. 자, 그래서 박스 사이징 보더 박스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방금 전에 이론으로 이렇게 했을 때는 뭐 되긴 되는데 이걸 어디다 쓰는 거지 실질적으로. 자, 이런 때 사용하는 겁니다. 이런 때라고 표현할 정도가 아니고요. 이거는 어마어마하게 중요해요. 그래서 박스 사이징 보더 박스는 최초의 위드스, 하이트, 크기 값에 패딩이나 보더를 줬다면 그걸 다 모두 포함시킨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다음 거. 자, 마진 패딩을 쉽고 빠르게 적용하기. 자, 보세요. 왼쪽에 자, 박스 모델 했던 거 기억하시죠? 자, 이거 컨텐트죠? 컨텐트하고 보더, 컨텐트 다음에 있는 게 패딩이고요. 그 다음에 보더, 그리고 보더 다음에 있는 게 마진이죠. 그러면 마진 패딩 두 가지 동일해요. 자, 마진 30픽셀 또는 패딩 30픽셀 주면 값이 하나만 쓰이잖아요. 그러면 상, 하, 좌우 모두 다 같은 값이 동일하게 적용이 돼요. 자, 그리고 값이 두 개가 쓰이잖아요. 마진 30픽셀 5픽셀 또는 패딩 30픽셀 5픽셀 이렇게 두 개가 쓰이면 첫 번째는 상하, 두 번째는 좌우를 의미해요. 자, 네 가지를 쓰게 되면 네 가지 숫자 값을 쓰게 되면 상우하좌예요. 상우하좌. 자, 그래서 네 가지 값 썼을 때 여러분들이 상우하자 물론 이제 네 가지 값을 이렇게 써서 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네 가지 값을 썼을 때 상우하자인데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앞으로 우리가 CSS 공부를 열심히 해서 자, 방콕 코딩 캠프라는 한 달 집중 코스가 있다니까 우리가 여기 갈지 안 갈지 우리 같이 한번 상의해보자. 상의하자. 이렇게 상의하자는 말로 기억하시면 직관적으로 굉장히 기억돼요. 그래서 마진 패딩을 숫자를 4개를 쓰면은 상의하자, 상우하자 순서로 적용이 된다는 거 기억하시면 돼요. 자, 오른쪽에 보시면 마진 패딩 동일합니다. 10픽셀 쓰면 탑, 버텀, 라이트, 레프트 4개 모두 다 공통적으로 지정되고요. 마진 패딩 숫자가 2개 적히면 첫 번째 건 상하,
두 번째 건 좌우, 상하 좌우. 그 다음에 마진 패딩이 요건 좀 이따 할게요. 마진 패딩에서 4개 쓰이면 상우하좌, 상이하좌 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근데 마진 패딩이 숫자를 3개를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거의 위에 있는 숫자 값 하나 쓰는 거나 2개 쓰는 거에서 거의 대부분 작업은 마무리돼요. 그런데 알아는 두셔야 되니까. 자, 마진 패딩에서 숫자 값을 3개 쓰면 첫 번째 게 상, 그리고 두 번째 값이 좌우, 그리고 세 번째 값이 하, 버텀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박스 모델에서 마진 패딩 빠르고 쉽게 적용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밑에 있는 것까지 복잡하게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자, 값이 하나 쓰였을 때는 상하 좌우 모두 다 적용이 됩니다. 자, 그리고 2개 쓰였을 경우에 첫 번째 건 상하, 두 번째 건 좌우를 의미한다는 거죠. 그리고 4개가 쓰였을 경우에는 상우하자, 우리 코딩 캠프 가서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거에 대해서 상이하자 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더 중요한 거 다시 한번 강조하고 넘어갈게요. 박스 사이징 보도 박스. 여러분들이 레이아웃을 만들 때, 디자인에서 레이아웃을 만들 때, 레이아웃이라는 게 DIV를 가로 배치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div 안에 수많은 것들을 담고 텍스트식을 꾸며서 이렇게 해서 예쁜 웹페이지를 만드는 거죠. 자, 그런 레이아웃을 만들 때 정확하게 1픽셀도 틀리지 않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패딩이나 보더 때문에, 늘어난 박스 때문에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박스 사이즈 보더 박스를 통해서 정확하게 1픽셀도 틀리지 않게 레이아웃을 만드는 거죠. 물론 마진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박스 사이징 보더 박스는 보더랑 패딩 값을 최초의 위드스 값에 모두 포함을 시키는 거예요. 마진은 적용되지 않아요. 자, 그래서 박스 사이징 보더 박스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이거 보여드렸던 거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CSS 디자인을 한다는 건 곧 이런 식의 DIV들 블록 요소이기 때문에 새로 배치된 걸 가로 배치하는 거고요. 가로 배치했을 때 이 보더와 패딩 값 때문에 1000픽셀, 컨테이너 1000픽셀이 정확히 못 들어가죠. 그래서 박스 사이징 보더 박스를 줘서 이렇게 만들어내는 것. 이게 CSS 레이아웃 디자인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